뷰티, 헬스, 웰스가 3대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 그룹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고요. IAI 유니온이 유통하고 있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보람바이오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람바이오는 1999년도에 SFC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회사이고요. 2020년도 정도에 저희 보람그룹으로 이렇게 합병이 되었습니다.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실 때는 보람바이오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SFC 바이오로 검색을 하셔도 많은 이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포함해서 총 18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진행한 국책과제를 26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린이 브랜드 앙팡을 포함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코스트코나 대형마트에 가면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수박소다를 포함해서 각종 식음료가 지금 해외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뉴트리션 앤 테이스트라는 브랜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SCI급 논문을 30여 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 가시면 천연물 혁신 식이약 연구소 그리고 앙팡을 위시로 한 어린이 바른성장 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의 유저 수가 많아지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용 시장을 대비한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도 이미 개발을 마친 바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부터 해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이제 IAI 유니온뿐만 아니라 보람바이오는 우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나음이 아닌 다름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남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제품에 사용되는 주 원료들이 보람바이오의 특허 원료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는 점에 그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뷰티 헬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품군에서도 크게 건강과 젊음을 지킬 수 있는 헬스 제품과 그리고 몸과 마음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스킨케어 라인으로 나뉩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라인의 모든 제품들은 린시아라는 브랜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총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오늘 4가지 카테고리만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영노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영노화라고 하니까 어르신들만 드셔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30대, 40대부터 해서 또 연세 많으신 분까지 골고루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대사, 그리고 활력은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죠. 그리고 노화의 기전에 대한 모든 신체적인 시스템 밸런스를 만드는 솔루션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은 오늘이 가장 늙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청춘을 깨울 수 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해서 키포인트라는 제품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노화라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으로 생각을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하버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 연구팀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의 상식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대 수명혁명 프로젝트를 이끄는 데이비드 A. 싱클레어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가 정상적인 과정이 절대 아니며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 중단시킬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심지어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0 중반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병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게 당뇨, 그리고 고지혈,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 그리고 뭐 심장 쪽으로도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여성분들이 40이 넘어가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비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몸이 한 군데씩 아파오면 어떻게 하죠?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그죠?
또 이비인후과를 가고, 관절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싱클레어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정상 치료로는 절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노화를 막을 수 없다. 알고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병의 근원은 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바로 대부분의 질병과 장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무병장수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구팀에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참여한 분이 카이스트 출신의 양재현 박사입니다. 지금도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뇌 분야에서도 많은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오늘 뭐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노화의 원인이 후성 유전 정보의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노화가 DNA 손상이 아니라 DNA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정보의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NA는 사실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이 뭔지 모를 후성 유전 정보가 뭔가 흐트러지면서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노화는 마치 우리 컴퓨터가 보면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처음 사면 팡팡 잘 돌아가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열도 나고 버벅거리고 멈추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컴퓨터가 문제이면 이거는 방법이 있어 버려야 되죠. 근데 그것을 들고 가서 프로그램을 싹 지우고 새로 깔면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죠. 휴대폰도 공장 초기화를 하면 또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이 세포의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후성 유전 정보이고 이것을 리셋하면 노화는 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질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일란성 쌍둥이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정자난자가 만나가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원판이 똑같아요. DNA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한 쥐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성 유전 정보를 변화시키는 인자를 주입을 했더니 급격히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털이 휘어지고요. 시력이 사람으로 치면 70대의 시력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자, 다시 이 늙은 쥐에게 후성 유전 정보를 바꿀 수 있는 인자를 주입을 했더니 젊은 생쥐로 변하는 일들을 검증을 합니다. 검은 털이 다시 수북해졌고요. 뇌도, 근육도, 신장도, 그리고 하물며 멀었던 시력도 회복하는 결과를 실험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물에만 적용이 되었던 실험인데요. 올해 3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인체 임상 실험이 올해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빌 앤드루스라는 분자 생물학자인데 역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자기 형과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형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았고요. 본인은 뭐냐면 조금 전에 후성 유전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 그리고 다양한 물질들을 섭취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양도 이렇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체의 나이가 30살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던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프로그램인 후성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든 세포가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세포, 약 40조 개의 세포는 DNA가 모두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혈액세포가 됩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전정보, 유전정보는 다르게 말하면 유전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후성 유전정보, 후성 유전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정보는 우리 몸의 설계도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 그러면 후성 유전정보는 뭐냐면 이 설계도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정보는 컴퓨터 하드웨어이고 후성 유전정보는 소프트웨어 또는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 정보는 뭐냐면 우리의 손가락이 몇 개냐, 눈동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혈액형은 뭐냐는 신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결정을 하는 청사진 설계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구성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고 했는데 어떤 유전자를 켤 것인지 끌 것인지를 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4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는 40조 개가 있고 유전자는 한 2만 가지가 있습니다. 2만 개 정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성 유전 정보가 2만 가지의 유전자를 뭘 켜고 뭘 끄느냐에 따라 가지고 40조 개의 세포는 270가지의 세포와 기능으로 분화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구성 유전체, 구성 유전 정보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유전 정보는 하드웨어, 구성 유전 정보는 소프트웨어. 그럼 노화는 뭐다?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DNA가 있고 텔로미어가 있고 여기 노란 것들이 유전자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요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뭔가 달려있는 것들이 구성 유전체, 구성 유전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안에 있는 2만 개의 유전자를 이런 히스톤 단백질 실타래처럼 생긴 걸로 어떤 거는 꽉 조이면 얘는 오프, 꺼진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느슨하게 풀면 이게 켜진 상태가 되는 것으로서 세포의 종류와 기능을 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후성 유전 정보의 오류와 노화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영노화하면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항노화 또는 저속노화라는 말까지는 썼는데 영노화하면 사기꾼이라 했는데 요즘은 공영방송에서도 공공연히 영노화, 리버스 에이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후성 유전 정보의 오류는 현대에 있어서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원인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DNA가 파괴되거나 돌연변이가 쌓이는 과정이라고 노화를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유실되거나 오류가 생겨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과정이다. 그럼 이게 우리 몸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한테 꼭 켜져 있어야 될 유익한 유전자 어떤 거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라든지 염증을 억제하는 유전자라든지 우리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들이 오히려 꺼져버리는 거죠. 반면에 꺼져 있어야 할 유전자, 예를 들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라든지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켜지는 이런 혼란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세포들은 270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이 딱 정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간세포가 간세포의 기능을 하고 엉뚱한 세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피부세포가 피부 재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잊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꺼져 있는 유해한 것들이 켜져 버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는 생존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회로는 아주 고대로부터 모든 단세포 생물부터의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영양분이 풍부하고 지금 나 살만해, 안전한 상태야. 그러면은 모든 기능들이 성장과 번식과 세포 단위에서는 분열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돼서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어떤 외부 환경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지금 위기야 하면은 보존하고 복구하고 수리하는 모드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동안에는 또 뭘 멈추냐? 야, 이 상태로는 지금 성장하면 안 돼. 세포가 분열하면 안 돼. 왜? 잘못되는 것들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구 모드일 때는 성장과 번식과 분열을 멈춥니다. 이런 형태죠. 평상시 때는 유전자를 끄고 켜고 해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또 우리 DNA가 자외선을 심하게 받거나 아니면 약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DNA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평상시에 이런
끄고 켜고 하는 거를 조절하는 애들이 이거 잠깐 멈추고 뭘 하냐면 이거를 복구하러 가요. 복구할 동안에는 이 기능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왔다리 갔다리가 문제없이 돼요. 복구하러 갔다가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이 생존의료의 핵심이 서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서투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유전자 종류입니다. 서투인이 바로 평상시에는 요 세포를 안정화해서 유전자를 크고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을 하고 DNA가 손상되면 그거를 복구하고 수리하러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화는 왜 발생을 하냐? 젊을 때는 제자리로 잘 돌아왔는데 그래서 원래 역할을 잘 지속했는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얘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안 오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자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간세포가 간세포 역할을 안 하고 엉뚱한 세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후성 유전 정보가 교란되면서 세포의 기능도 상실되고 많은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노화 기전은 뭐냐? 이 서투인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면 이 후성 유전체, 후성 유전자 정보가 다시 리셋되고 세포의 회복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요거를 장수 유전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나도 NAD 플러스. 요즘은 뭐 난리죠. 어디를 봐도 NAD 플러스라고 해요. 그러면 NAD 플러스가 도대체 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장수 유전자 서투인은 오직 NAD 플러스가 있을 때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되는 거고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40 중반이 넘어가면 얘가 원래 몸에서 풍성하게 충분하게 나오던 것이 점점 만들어지는 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더 많이 들면 아예 고갈이 됩니다.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연료가 떨어졌으니 장수유전자 서투인도 작동을 멈추고 DNA 복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노화 기전 어떻게 하면 돼요? NAD 플러스의 수치를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장수유전자 서투인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세포 안정성 유지할 수 있고 세포 복구 능력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투인은 단독으로 일하지 않는다. 우리 몸의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있진 않아요. 서투인 외에도 AMPK라는 애와 mTOR와 같은 애가 있는데 얘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NAD 플러스는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AMPK라는 효소입니다. 우리 사장님, 회장님 집에 대개는 보면 보일러 쓰시잖아요. 겨울철에 되면 일일이 껐다 이렇게 안 하시죠. 온도를 딱 맞춰 놓습니다. 25도. 그러면 잘 때든지 외출을 하든지 25도 밑으로 딱 떨어지면 센서가 정확하게 그걸 감지를 하고 보일러 열을 만들어내는 보일러 스위치를 켭니다. 맞죠?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다시 스위치를 끄죠. 우리 몸에도 그 기능을 담당하는 애가 있어. 바로 AMPK입니다. 자,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냐 충분하냐? 부족해. 그러면 빨리 부족한 상태를 센서가 정확하게 예민하게 감지를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보일러의 역할을 미토콘드리아를 스위치를 빨리 켜줘야 돼요. 이 역할을 얘가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얘가 비리비리해지는 거야. 에너지가 부족한데도 이걸 감지를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스위치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이자 보일러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조차도 어떻게 해요? 약화가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AMPK는 상당히 많은 우리 유익한 기전을 만드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NAD 플러스의 수치도 높여가 서투인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영노화 기전은 뭐다? 에너지 센스이자 스위치인 이 AMPK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대박인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뒤에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에너지 항상성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AMPK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나의 의지와 다르게 살이 찌는 거는 뭐예요?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 아니에요. 본인 잘못들이 아니라 몸에 시스템이 지금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옛날은 뭐냐면 내가 소비 에너지가 100이라면 섭취 에너지도 100을 맞춰서 더 이상 여기다가 축적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지금 삼겹살을 2인분 먹었어 혼자서. 그런데 볶음밥을 볶아 먹고 그리고 나가서는 야 달다구리 하나 먹고 케이크 한 조각 먹고 달다구리 한 음료수까지 먹게 되죠.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라 뇌의 시상하부에 보면 공복중추 그 다음에 또 포만중추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신호물질들을 다 보내주게 돼 있고 신호물질이 나가면 내가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숟가락이 안 나지는 거죠.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정보 시스템이 오류가 생겨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을 드시면 에너지 항상성이 유지되는 쪽으로 몸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AMPK가 활성화되면 일단 뭐냐면 얘가 내 몸을 이걸 가짜로 내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동이 되면 새로 지방을 합성을 하거나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들을 일단 중지를 합니다. 뭐냐면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연소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드시는 분들이 살이 빠지는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 에너지는 일하거나 운동하는 에너지는 30%밖에 안 돼요. 70%는 뭐냐면 숨을 쉬거나 심장에 피를 돌리거나 뭐 이러한 기본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기초대사량 이것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기초대사량 자체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가집니다. 자, 모든 대사증후군의 기본은 복부 비만으로부터 복부 지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복부 지방에서 나오는 유리지방산이라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에 당뇨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은 포도당으로 바뀌고 포도당이 혈액에 머물러 있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각 근육으로 빨리 흡수되게끔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가 있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거를 병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을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개선이 되고요. 세포내로 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신생성되는 어떤 유전자들은 발현을 억제하고 만성염증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AMPK가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하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몸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백색 지방은 굉장히 해로운 지방인데요. 갈색 지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갈색 지방은 모세혈관이 촘촘히 들어있어서 갈색을 띠는데요. 얘는 우리 몸에 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로운 놈들이에요. 그래서 갈색 지방을 촉진시키고요. 산화질소를 발생시켜서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고 뇌 기능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뇌 기능 대사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항암이라든지 면역계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수한 애가 하나 더 나왔어요. 엠토르입니다. 엠토르는 젊었을 때 성장을 담당합니다. 몸에 근육을 만들고 키를 키우고. 제가 지금 성장이 이렇게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게 맞을까요? 꺼져 있는 게 맞아요. 네. 저도 한 5cm만 더 커지고 싶은데 할 수가 없죠. 얘가 성장이 필요 없는 우리 나이에 얘가 켜져 있으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자, 어디가 있죠? 그리고 얘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자, 우리가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애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 목욕탕 가면 이태리 타월로 쫙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걔들이 원래는 뭐예요? 세포죠. 죽은 세포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더 많은 장기와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도 죽은 세포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럼 걔들은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오지? 화장실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포가 죽은 세포가 생기면 이 죽은 세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정상세포를 해코지를 합니다. 그리고 암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들을 필요 없는 놈들이 해코지한다 해서 과학자들은 좀비 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포들을 우리의 건강한 세포가 잡아먹는 기능이 우리 몸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자가포식, 영어로는 오토파지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기도 하고 걔들을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이 mTOR하고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장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자가포식 기능은 꺼집니다. 자가포식 기능은 얘가 꺼져 있을 때만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AMPK하고 mTOR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얘는 성장 스위치 mTOR는 우리가 어떻게 반대로 자주 꺼지게끔 만들어요. 완전히 끄면은 안 되고. 그래서 영노화 기전은 뭐다? 성장 신호는 조금 낮추고 회복 모드를 유지하게 해서 자가포식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사멸세포, 좀비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시스템을 리셋하고 손상 단백질을 청소하는 게 기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저희 T포인트 제품을 드시면 장수 유전자 서투인의 연료가 되는 NAD 플러스를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센스이자 스위치인 AMPK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데 거의 대다수의 대사증후군은 이 안에 다 걸려듭니다. 세 번째, mTOR를 억제해서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세포를 리셋, 손상 단백질을 청소한다는 게 저희의 대표적인 설계 기전입니다. 저희는 본품 T포인트와 부스트라는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25가지의 자연 유래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다수의 파이토케미칼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은 뭔지 아시죠? 식물들이 해충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약간의 약한 독성의 성분들인데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르메시스, 위기 상태로 만들면서 활성산소도 잡고 굉장히 이로운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오늘 그리고 우리 나중에 소개하실 커큐민 같은 것도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어쨌든 약 25가지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양을 섭취하는 양 자체를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합니다. 본품은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작은 알갱이 환으로. 그런데 그 한 번 드시는 양이 8,000mg입니다. 그러니까 캡슐 우리 500mg 큰 캡슐 기준으로 16살 분량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캡슐로 못 만들고 작은 환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부스타는 500ml 캡슐입니다. 이거를 아침에 공복에 드십니다. 공복에 드셔야만 흡수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2-3시간 전에 한 번 더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하는 양 자체가 17,000mg을 섭취한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25가지 성분을 다 나열은 하지 못하지만 NAD 플러스를 끌어올리는 성분들, AMPK를 활성화하는 성분은 5가지 있고요. mTOR를 억제하는 성분들, DNA를 보호하는 성분들, 염증을 완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성분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성분들. 자, 그리고 앞에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2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하고 숙면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가 되고 이는 몸에 굉장히 해로운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의 성분 중에서는 낮에는 이 코르티솔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켜서 신경 안정을 유도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어서 평소에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화,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내 미생물 환경입니다. 장은 미주신경이 뇌와 80%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과 뇌는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장의 상태가 나의 노화를 결정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제품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키는 설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단쇄 지방산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했어요. 그것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NAD 플러스나 AMPK나 mTOR 부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시스템을 리셋하는 제품입니다. DNA라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정하는 제품입니다. 유전자 스위치를 재설정하고 환경의 노이즈를 줄여서 시스템 오작동의 원인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세포는 가장 건강했던 시절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다시 찾아가게 되며 이것이 노화의 정보 이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영노화 조절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뇌건강 프로젝트 제품입니다. 뇌건강 앤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거고요. 정부 국책과제로 개발된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츠하이머가 요즘은 40대에도 생긴다고 해서 영처하이머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만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뇌는 쪼글쪼글쪼글하죠. 낮에는 생각도 많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부풀어 있습니다.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숙면을 취하시면 이 뇌가 쪼그라듭니다. 수축을 하고. 그러면 여백이 생기겠죠. 이 여백을 뇌 척수액이 돌아다니면서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해서 눈 주변의 림프, 코 주변의 림프 타고 팔자주름 밑을 타고 와서 이렇게 목 밑으로 내려가는 배수구 시스템을 통해서 노폐물이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밤에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밤새 휴대폰을 잡고 있다 보니 제일 중요한 1시에서 3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가 미처 수축하지 못하고 밤에 일어나야 되는 뇌 세척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라는 찌꺼기가 쌓이면서 우리의 뇌는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뉴런 말단에는 시냅스가 있고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 신호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화학 물질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들 사이에 찌꺼기가 끼어 있다 보니 가볍게 건망증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여가 어딘지 공간 인지 장애를 시작을 해서 알츠하이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엽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약적 조성물로 미국 특허, 중국 특허, 그리고 국내 특허까지 다 획득을 했고 지금 식약처에 보람바이오가 권리를 가지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 지금 등재를 위한 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알츠하이머 유발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응집되지 않게 하고 이미 응집된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박 과피에서 추출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아르기닌의 전구체로서 우리가 혈관이 나이가 들면 딱딱해져요. 근데 얘를 일단 혈관 내피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만 무리하게 움직이면 다리가 찌리찌리하죠. 지하철 여기 2호선 막 몇 단계 올라오면 주의사님 찌리찌리하죠. 네.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몸에 젖산이라든지 암모니아가 급격히 쌓여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제품은 암모니아와 젖산을 빠르게 분해해서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것들을 요소로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섭취하느냐? 약처럼 드시는 게 아니라 500ml 물에다가 한 모금 두 모금 잠깐 마시고 그 안에다 타서 흔들어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고 요게 지금 조기 완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6월 15일 날 지금 미오다 들어간 제품들이 다시 출시가 됩니다. 자,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는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젊은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디마디 관절 건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오 회사든 어떤 제약 회사든 관절 건강 제품은 다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보스웰리아. 저기 요즘 그 누굽니까? 지성도 선전하고 남국민도 선전하고 이병헌도 선전해.
보스웰리아 또 뭐 있어요? 글루코사민, 컨트로이친. MGM 예. 뭐 이런 것들이잖아. 우리는 그런 거 안 씁니다. 저희들은 보람바이오의 특허 성분을 쓰고 이 성분은 이미 식약처에 보람바이오가 로열티를 받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재가 되어 있는 성분을 씁니다. 한 달 먹으면 다 그 없어져. 성분은 FAC, 패티 애시드 컴플렉스 지방산 복합물이라는 거고요. 연구가 시작되었던 계기는 미국 나사가 우주인들을 우주로 보냈다가 지구로 귀환할 때 일부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나 목발을 짚고 나와요. 왜냐하면 중력 차이로 인해서 근골격계가 손상이 되어서 그랬는데 그 치료를 위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분을 대한민국에서 식약처의 기능성 원료로 등재시키고 제품화한 것이 보람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에도 굉장히 탁월한 도움이 되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차 임상, 2차 임상을 완료하였고 입원해 있는 환자, 관절염 환자, 류마티스 환자 70% 이상이 어떻게 해요? 통증이 완화되고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템입니다. 장 건강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T포인트는 사실 올인원 제품입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요? 뇌 건강을 플러스 시켜서 물처럼 드시고, 그리고 관절이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 기능을 보강하시고, 그리고 장은 아무리 보강해도 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 부분에서 보강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치커리는 이눌린으로 되게 유명하죠. 프락토올리고당하고 치커리는 우리 장의 단서의 지방산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죠. 아크만시아 뮤니필라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수와 관련된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는 균인데요. 그 균이 있기 위해서는 얘 두 개가 작용을 반드시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요. 그리고 유산균을 배양할 때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 3대 카테고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보람바이오의 자랑이죠. 닥터 헬리파의 원료가 되는 정향이라는 식물 꽃봉오리에서 추출한 베타카리오필렌 성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특히 위염, 위궤양, 위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질이 못 돼서 술을 많이 먹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문화가 반찬을 젓가락을 같이 대는 문화가 있죠. 그 속에서 원인이 되는 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찌개, 아이고 니하고 내 사이에 찌개나 부대찌개나 전골에 숟가락 같이 담그죠. 아낌없이 헬리코박터균을 나눠주는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위염, 위궤양,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람바이오가 이 정향 추출물 베타카리오필렌 성분으로 헬리코박터균을 99.9 제균하는 걸로 특허를 받아져 있는데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소화기내과에서 임상 치료 끝났어요. 네, 임상 다 있고요. 자, 이제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자, T포인트를 드시면 아까 설명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늘어져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체중은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 얼굴이 왜 그리 살이 빠졌어? 얼굴이 좋아졌어?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이렇게 늘어짐이 없이 올라붙는 경우들을 많이 발생이 돼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위장관계도 만약에 노화로 인해서 또는 뭐 지병으로 인해서 늘어져 있다면 그러한 장관계도 수축을 시켜주면서 평소에 소화기 계통이 안 좋았던 분이 식욕이 좋아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어쨌든 바깥에서도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프리마일 뜻은 프라임, 어떤 가는, 제일 가는, 힐, 치유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 홈케어 제품으로 바로 개발을 한 게 아니고요. 10년 이상 35,000군데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샵의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케어하던 제품을 베이스로 홈케어 제품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임상 결과와 그러한 성분들, 믿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6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저희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체 지방 조직 유래의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다양한 성장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활성이 떨어진 세포에 활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그리고 식물성 원료들을 기반으로 한 공통 성분이 특허 성분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6가지 성분인데 흔들어서 사용하는 앰플 미스트, 여기 보면 요즘 엑소존, 그리고 아줄렌과 바쿠치올. 바쿠치올은 뭐냐면 우리 피부에 엄청 중요한 게 레티놀입니다. 근데 레티놀은 홍조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천연 레티놀로서 엄청 좋은 게 바쿠치올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요런 작은 앰플이 5개 세트로 구성이 돼요. 요게 이제 저희들 중에 제일 고가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들어간 앰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밤에만 사용하시면 돼요. 천연 바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큘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72시간 우리 피부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눈가, 팔자주름, 얼굴 전체에 문질문질 하시면 아주 기분 좋게 따끔따끔따끔해요. 그러면 여기에 상처가 생기면서 유효 성분들이 1차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나서 다시 이게 재생하는 과정에서 콜라겐 생성들이 이루어지면서 피부가 모공이 작아지고 피부결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밤에만 사용하시라. 일주일에 2, 3회 권하지만 제가 써본 결과 매일 사용해도 문제는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래 병원에서 시술,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각종 시술을 받고 나서 피부 장벽도 재건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 강력한 효과를 가진 에너지 크림입니다. 저희 성분들이 다른 화장품에도 다 들어감직한 성분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가 안 되면 표면에만 겉돌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초저분자가 될 수 있도록 가수분해라든지 발효공법을 해서 초저분자 성분들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얘는 밤에 기초 다 하시고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누워서 바르시면 됩니다. 제형이 아주 끈적한 제형인데 누워서 바르시면 피부 굴곡을 따라서 다 일단 스며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가 복원 형사 기억 제형이라 해서 다시 얘들이 원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분을 해서 피부가 팽팽하게 아침에 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UV 실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선크림이고요. 자, 선크림 바르면 표가 안 나기도 하지만 어떤 선크림 바르면 백탁이 생기죠. 백탁이 생기는 물리적 차단제, 무기 차단제, 그리고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서 기능을 하는 것은 화학적 차단제, 유기 차단제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무기 자외선 차단제와 유기 자외선 차단제를 반반 섞어서 장점만을 빼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선크림 안에도 아까 제가 말했던 인체지방 조직유래 줄기세포 배양액과 특허 성분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톤업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되실 거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침에는 미스트 뿌리고 앰플 쓰시고 에너지 크림 쓰시고 선크림 바르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미스트 뿌리시고 페이스 앤 아이 크림 사용하시고 에너지 크림 쓰시고 마스크 쓰시는데, 요 사이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쓰는 게 얘를 이 반을 하기 전에 먼저 도포한 다음에 요를 사용을 하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자, 이제 마케팅 빠르게 달려왔는데